더불어민주당 제38차 학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38차 학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상황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그 여파로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간 국내 확진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기존 확진자 중 7명이 완치되어 퇴원을 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상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과 의료계의 헌신적인 치료, 국민 여러분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방역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경제적 위축 역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연문화계, 도소매업, 관광업 등 주로 내수 소비와 관련된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정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극복하는 대책을 마련했고 민생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적인 경제, 문화생활을 해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나머지 대응은 정부가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 공천관리위에서 52곳의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이 원칙입니다. 경선 우선 원칙도 없이 예외 없이 적용해서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 현직 최고위원도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2차 발표가 있고 나면은 경선 지역 등박이 모두 잡힐 것입니다.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하고 경선 실시까지 열흘 정도 소요가 될 텐데 이르면 다음 주말부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선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의사가 경선에 50% 반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구에 누가 민주당 후보가 적합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하지만 야당들의 발언이 돈을 넘치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겨우 입법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을 공공연히 뒤집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말이나 반개혁적인 공약으로 선거를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야당은 이성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치밀한 관리로 코로나 사태를 종식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이후에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완치되는 분들과 격리에서 해제되는 분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성공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방역 당국과 또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역 당국의 치밀하고 또 성공적인 대응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중앙 임상 TF는 치료 지침인 코로나19 치료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의 자가진단 앱 설치율은 72.4%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형 휴대폰을 사용하는 나머지 1,400여 명도 방역당국이 전화로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역당국의 치밀하고 꼼꼼한 대응에 박수를 보냅니다.
일본에서 첫 사망자가 나와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방역당국의 돋보이는 대응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강을 앞둔 각 대학에도 유학생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교육당국에 당부합니다. 이제 경제 활력 살리기에 우리 모두 집중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품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감사 보고서의 불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사 협회가 요청한 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도 협력 업체에 조 단위의 경영 안정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의 모습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해 한일 경제전 때와 마찬가지로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경제 활력을 사수하기 위해서 든든한 뒷받침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울산 사건을 빌미로 자유한국당은 증거도 불충분하고 주관적 의견으로 가득 찬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도 없이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심지어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매우 부적절한 정쟁 유발 행위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에 대해 침묵은 묵시적인 혐의 인정이라고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 매우 무례합니다. 우리는 그런 오만한 태도에서 없는 범죄도 만들어낸 공안검사의 검은 그림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자중을 촉구합니다. 어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참담한 침전입니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우롱당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관위 결정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불출마 의원들을 가짜 제명해서 가짜 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인 국고 보조금을 더 타낼 국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의 가짜 정당 만행에 선관위가 맞장구를 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가짜 정당, 가짜 정치로 향하는 정치 퇴행의 길목을 지금 차단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또 다른 역사적 책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선관위의 결정 제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님 나누겠습니다. 예.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걸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어떤 발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2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이정명 의원이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많은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의 윤리위는 이정명 의원을 제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명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가 열려도 지도부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올리지 않아서 결국 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어제 미래한국당으로 이정명 의원을 보내기 위해서 난당은 갑자기 이정명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한당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기존 정당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제명하기로 했던 의원이 가는 미래한국당은 과연 어떤 정당입니까? 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힘이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다시 쓴 영화 기생충의 업적이 또 다른 영화와 문화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누구의 발언일까요? 김재원 자한당 의원이 어제 21대 총선 공약 등 문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은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이 뽑은 좌성향 예술인 82명 가운데 강성 성향으로 분류됐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좌성향 문화예술인 249명 중에 B등급에 포함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들었던 설국열차는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저항운동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괴물은 반미정서와 정부의 무능을 부각해 국민의식을 작용화시킨다는 이유로, 살인의 추억은 공무원과 경찰을 비리 집단으로 묘사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불온시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작년에 프랑스 AFP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해서 한국의 예술가들을 깊은 트라우마에 잠기게 한 악몽 같은 몇 년이었다.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한 일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가 포함된 AFP 통신의 기사 제목은 블랙리스트에서 블록버스터까지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봉준호 감독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각종 지원과 기회로부터 배제되었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자한당은 혼란스럽습니다. 영화와 예술에 대한 자한당의 진정한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한당이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합니다만, 우선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고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다라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서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강훈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상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들이 의료진이나 또 업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서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성숙한 의식과 유대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박주민 최고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을 제명해서 미래한국당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한 무치,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더 풀어서 그냥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한국당의 미래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과거 한국당으로 고쳐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수통합당의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의 내용을 보니까 국정농단과 탄핵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미래로 가는 모습은 1도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과거 통합당이 훨씬 어울립니다. 대표님,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탄핵을 친구 이름 부르듯이 점심 메뉴 정하는 것보다도 덜 고민한 흔적이 없이 이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 모두 헌법 모르겠고 탄핵은 몇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치 공세용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최고의 의사결정은요, 가장 무겁고 엄숙한 선택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단죄였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또 절실한 의지와 행동의 산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선거 전략으로 탄핵을 입에 올린다는 착각입니다.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자해공갈 수준의 타자책이라는 겁니다. 탄핵을 말할수록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말할수록 국정농단과 탄핵의 주도 세력이 국정농단의 주도 세력, 탄핵을 당한 세력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쉽사리 탄핵을 입에 올리는 세력은 망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 일부 극소수 다주택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공적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가 집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샀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44%, 유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56%로 집계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를 토대로 다주택자들의 소득 부채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집을 한 채 가진 500만 명의 연평균 소득은 4,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10채 가진 297명이 있는데 그들의 연평균 소득을 봤더니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은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집을 많이 갖고 있죠? 그건 바로 주택담보대출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6억 원 정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 갭투자인데 이들이 갭투자로 자산 증식을 하면서 주택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주택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드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서울시 의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80년 무슨 사태 발언으로 5.18을 폄훼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광주와 5.18 유가족 민주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을 1년 만에 제명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5.18 망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을 위해서 제명을 한 것입니다. 국회 다양성 확보라는 선거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기 위한 위장정당을 위해서 제명을 한 것이라 생각해서 후한무치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명을 1년이나 미루다가 이제서 제명한 이유도 이달 15일에 지급되는 국고보고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에 15일 이전에 한 명 의원이 더 이적하면은 5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서 5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위장정당으로 정책을 희화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 혈세까지 훔치는 행동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이 5.18 폄훼 논란이 일 때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망한 3인방 중 김술래 의원은 현재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이고 김진태 의원은 말뿐인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종명 의원은 위장제명으로 이적을 시킨 만큼 5.18 망한 세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 대한 비판에 대해서 법적 대응 운운할 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5.18 망언위원을 위정장동으로 보낸 위장제명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위헌 빼돌리기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정치개혁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하여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원전 주변 어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이는 일본이
국제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법상의 대응은 물론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불법 상권에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비비와 기금도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재원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시될 때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보수통합을 위한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총선을 약 60일 앞두고 벌어진 보수진영의 이합집산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도로새누리당, 다시한나라당, 해쳐 모여 친박당이 된 셈입니다. 세 당명이 같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데 인적 구성도, 통합 내용도 모두 과거를 회귀하고 있음에도 당명에 미래라는 말을 담은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전국이 모두 발언해서 오늘은 보수정당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적 통합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것 이외에 어떤 비전과 가치, 정책으로 합당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예의로라도 국민을 위해가 됐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총선에서 몇 석이라도 다 확보하자 정치공학적인 목적으로 때마다 옷을 바꿔 입는 이런 행태로는 건강한 보수, 합리적 보수의 얼굴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유한국당은 시국이 비상인 시절에 감동도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 자기들만의 합당 단체성을 거둬들이고 정책 선거로 당당히 경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움츠렸던 경제 심리가 살아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 어떤 식당 대표자분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예비비를 비롯한 예산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긴 하나 현장에서 또 수용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콜센터를 좀 더 강화하고 또 지자체의 자세하고 쉬운 설명 절차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총선이 딱 2달 남았습니다. 엊그제 남인순 최고위원께서도 여성 공천 30% 비율이 쉽지 않다는 발언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성단체 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우려도 제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유럽 의회의 여성 비율이 37%에 이르는 데 비해 매번 조금씩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식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수해보기에도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더불어 노동자의 공천 확대도 우리가 되새겨보고 강조할 사안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공장한 사업장에서 시작해서 수십 년간 전국의 조합원들로부터 심판을 받으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학습한 분들이고 그들은 노동자 대중의 아픔과 기쁨을 알고 또 앞서 나가는 리더십을 쌓아왔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법, 제도, 반습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성과 노동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15 총선 승리를 위해 평범하게 그렇지만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또 일하는 사람들과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선진규 전국 노인위원장의 발언,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겠던 죄송합니다. 주시려고요? 네,
다른 최고위원 거친 적이 있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명에 미래라는 용어를 넣어서 미래한국당과 연계를 노리는 지극히 속임수 정치에 불과합니다. 또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5.18 비하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이종명 의원을 1년여 만에 제명시켜서 곧바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징계 차원이 아니라 비례대표용 미래한국당 이적을 고려한 꼼수 정치의 극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정치에 이렇게 근간 흔들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무산시키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손준규 정부교육위원장의 말씀 있겠습니다. 그간에 많은 모임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사항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우리 당원과 모임 당원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고 먼저 자유한국당 집권 당시 우리 리스트에 올랐던 연예인들이 오랜 고생 끝에 세계를 놀라게 한 오스카라는 큰 잔치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잔치상에 젓가락을 먼저 들고 제일 먼저 올라가는 한국당 사람들의 무례한 행위,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자중을 바랍니다. 특히 지난 잘못을 생각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에 민감한 어른들의 잔머리 굴리는 행위를 보고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들이 오늘 받을까 교육적으로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가 전해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방 후 강대국들의 탐방원에서 70여 년 우리는 움츠리고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눈치, 일본의 눈치, 중국의 눈치, 소련의 눈치, 이제는 그 위축된 눈치 생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자력으로 이룩한 경제력과 군사 방위력이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10위권에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이 주인임을 스스로 쟁취한 민주국가의 터전 후에 세계 제일의 조선업, 건설업, 전자통신, 기기산업, 여기에 코로나 퇴치에서 보고 있는 이수의 잠재력, 또 이 와중에 오스카라는 큰 상의 쾌거, 이제는 그간의 강대국의 얽매여 있던 굴레에서 우리는 당당히 벗어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국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는 가져보자 했습니다. 대선 공약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 이제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 총선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승승장구 계속해서 전진하느냐, 다시 군사독재, 이명박, 박근혜 무능 정부 정권으로 되돌아가는 단초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림길에 있음을 우리는 맹신하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간 악몽 같은 지난날을 뼈아프게 교훈으로 삼아 전다운, 특히 품전수전 다 겪은 농민다운들이 새로운 분발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믿음 주는 진정성으로 눈물겨운 호소라 하는 역할에 우리 노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러브콜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영입 경쟁 때문입니다. 이낙연 상임 국무는 황교안 후보에게 종로 매치를 정중히 요청했고, 우원식 의원은 김병준 후보에게, 민병두 의원은 홍준표 후보에게, 김동완 의원은 김태호 후보에게 각자 본인 지역구로 와주시라고 호소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사관왕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였지만 자유한국당의 사인방은 자존심만 높이고 있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분은 지역구 물색 사관왕에 오른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용산, 양천, 용인, 충청까지 험지를 찾는다고 했지만 돌고 돌아 최후 통첩을 받은 다음에서야 겨우 종로로 왔습니다. 세보수당의 30대 이준석 젊은 정당 위원장도 호기롭게 노원으로 가는데 다른 분들은 러브콜을 보내도 오지 않아 씁쓸합니다. 위성정당 창당과 인위적인 보수 통합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께 나아가는 모습만큼은 정직하고 진심이어야 합니다. 격전지를 찾는다고 하지만 험지에서 먼 교고지를 찾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교고지에서 낙오자가 되지 말고 격전지에서의 준엄한 경쟁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자칭 거물 사인방이 물색 사인방에 머물지 않고 위상과 인재도에 걸맞는 품격 있는 경쟁을 기대하겠습니다.